삼체가 뭐냐고요? 안녕하삼 이거 몰라요? 삼체가 뭐냐면은 중국 SF 소설입니다. 나온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게 3부작인데 1, 2부가 출판이 되고 3부가 진짜 한참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3부까지 출판이 돼서 재밌게 읽고 참 재미있다. 그러다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거를 드라마로 만든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기대된다. 했던 게 몇 년 전이죠. 근데 다음 주에 그 공개를 한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고편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 옛날에 삼체 재밌게 읽었던 그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대략 어떤 내용인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삼체가 무슨 뜻이냐면 또 물체가 3개가 있을 때 2개가 있을 때 서로 공전을 하면 그 궤도는 되게 계산하기가 쉬운데, 근데 이게 물체가 3개가 되면 이게 엄청 복잡해지면서 예측 불가의 움직임을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삼체 운동이고 이 소설의 주요한 모티브가 되는 어떤 그런 법칙입니다. 이 작가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류치신이라는 분인데 63년생이시고요. 원래는 발전소 직원이었어요. 20대 때 발전소 엔지니어, 컴퓨터 엔지니어였는데, 거기가 이제 발전소니까 이제 좀 깊숙한 곳에 있을 거 아니야. 4시면은 해가 진다는 거야. 할 게 없잖아. 밤에 이제 마작에 이제 빠졌어요. 동료들하고 이제 마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한 달 월급을 다 날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현타가 왔죠.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잃지는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때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SF 소설을. 근데 이게 웬걸? 엄청 소질이 있었나 봐. 막 상도 받고,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유랑지구. 중국에서 영화로 나와서 엄청 흥행한 거 있거든. 또 이 삼체가 알려진 거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뭐 여름 휴가인가? 그때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삼체를 읽고 추천을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 삼체를 휴가 기간 동안에 읽었는데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이 백악관의 고민들이 사소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샤라웃 해준 거지. 저는 최규석 작가님 한번 읽어보라 그래서 읽었는데, 이게 진입 장벽이 있어. 일단 표지가 까땜이야. 표지 디자인이. 나 너무 읽기 싫게 생겼잖아요. 예? 막 일단 주인공 이름이 막 왕미ao 창웨이스, 이게 되게 낯선 거야. 되게 안 읽혀. 사람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좀 장벽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참고 이제 넘어가는 순간 굉장히 술술 읽히면서 되게 재미있는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스토리를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경은 그 현대 중국입니다. 이게 2007년쯤? 베이징 올림픽 막 준비하던 시절이야. 베이징 올림픽 준비한다는 게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왕미아오라는 사람이에요. 왕미아오. 응용 물리학자인데 연구 분야가 뭐냐면은 나노야, 나노. 나노로 뭘 만드냐면 나노 기술로 비도라고 불리는 아주 얇은 끈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머리카락 굵기의 뭐 100분의 1인가? 뭐 그런데 철판도 얘를 이렇게 쓱 하면 그냥 두부처럼 썰려. 그러니까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 그런 기술이에요. 그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물리학자가 있어. 근데 어느 날 그 사람 집에 누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왕미아오 씨, 왕미아오 씨. 그래서 나가 보니까 뭐 경찰하고 군인들이 이렇게 한 4-5명이 왔어. 좀 같이 가주셔야겠대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굉장히 험상궂게 생기고 덩치가 크고 인상이 아주 고약한 또 형사가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가자면 가는 거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불량한 태도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약간 그 공공의 적의 그 설경구님 같은 그런 느낌의 형사야. 그러니까 굉장히 좀 거칠고 뭔가 예의도 없어. 근데 그 형사 이제 이름은 스창이라는 형사인데 뭐 가재. 그래서 나는 지금 다음 스케줄도 있고 오늘 뭐 학회도 있고 강의도 있고 지금 내가 어딜 가냐고. 그러니까 그 스케줄 자기들이 다 조정해 놨다는 거예요. 조정을 해놨대 이미. 군인들하고 이제 경찰들이 그래서 무슨 군사시설 같은 데로 이 학자를 데려가요. 무슨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좀 참여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갔는데 막 그런 벙커 같은 데인데 진짜 막 혼란스러워. 막 여기저기 사람들 막 걸어다니고 있고 막 서류 뭉치 들고 막 온갖 케이블들이 막 바닥에 어지럽게 깔려 있고 막 그런 야전 어떤 작전 통제소 같은 데야. 그래서 뭔가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막 CIA에서 나온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 외국 장교들 막 나토 장교도 있고 막 영국 장교도 앉아 있고 뭔가 이제 싶은 거지. 그 회의의 리더가 이제 창 웨이스라는 장군이에요. 아 지금 인류가 미중위의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명한테 과학의 경계라는 어떤 학회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과학의 경계 알고 있다. 그 되게 유능한 학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학회로 알고 있고 그 초대 받아서 한 몇 번 간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과학의 경계 그 회원들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단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딱 보니까 맨 밑에 양둥이라는 이름이 있어. 옛날에 연구소에서 이제 만난 적이 있던 기초 물리학 과학자인데 그때 사실 한눈에 반했었어. 여자 과학자야.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아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되게 당황하고 있는데 어제 죽었대요. 어제 자살을 했대. 그래서 되게 충격을 받아요. 왕미하고가. 과학자들이 대부분 되게 길게 유서를 남겼는데 양둥이 가장 짧은 유서를 남겼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이제 유서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유서를 누가 보여주냐면은 그 자리에 그 양둥의 남자친구도 와 있어. 남자친구도 과학자야. 딩이라는 과학자인데 그 딩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유서를 보여줘요. 근데 유서가 이제 자작나무 껍질에 되게 손글씨로 정갈하게 쓰여 있어. 근데 내용이 뭐냐면은 물리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리학은 존재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딱 써있고 그날 자살을 한 거야. 창 웨이스 장군이 아니 그 최근에 그 왕미아오 그 씨가 여기 이 학회에 갔다 왔다는데 이 과학의 경계 학회에 좀 들어가셔서 저희를 위해서 정보를 좀 알아오실 수 있느냐 제안을 한 거죠. 이제 왕미아오가 아니 그럼 나보고 지금 뭐 스파이 짓을 하라는 겁니까? 막 이래. 안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창이라는 경찰이 막 도발을 하는 거야. 아이 그래 뭐 그냥 뭐 다 뒤지면 되지 뭐 그냥 뭐 아유 뭐 그냥 하지 마세요. 다 뒤지면 되니까 막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하남자 취급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지휘관이 이제 배웅을 해주는데 왕미아오를 현재 지금 전쟁 중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때야. 그래서 아니 무슨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모든 역사는 우연에 불과합니다. 막 이런 알듯 모를 듯한 말들을 이제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왕명호가 그 전날 자살을 했던 그 양둥의 남자친구 딩이 그 사람도 과학자인데 그 사람 집을 찾아가요. 그 양둥의 죽음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이제 찾아간 거죠. 되게 좋은 빌라야, 새 집이야. 그래서 혼자 이제 소파에서 이렇게 막 술을 마시고 있어. 술병이 엄청 많아. 여자친구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어. 집 가운데 커다란 당구대가 있는 거야. 당구대가 있어. 당구대. 딩이가 그 양둥이랑 자기는 우리 커플은 당구 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다. 왜냐면은 이 당구를 치는 게 그 입자 가속기에서 그 원자들이 부딪히는 게 생각이 나서 참 좋았다. 진짜 너무 그 과학자스러운 그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구를 좋아했대요. 이제 왜 죽었는지 알려주겠대. 그러더니 그 8번 공 있잖아. 8번 공을 구멍 가까이 딱 놓고 큐볼을 한 50cm 떨어진 곳에 딱 놓는 거야. 되게 넣기 쉽게. 그래서 이거 한번 쳐서 넣을 수 있겠냐고. 이거 너무 간단하다고. 그래서 왕미아오가 탁 쳐가지고 딱 넣어요. 그러더니 자 그러면은 이제 당구대를 옮겨 봅시다. 이래. 그러더니 당구대를 막 끽끽끽끽 들면서 갑자기 거실에서 약간 위치를 옮겨. 그러더니 또 똑같이 나. 이제 넣어보라고. 뭐야? 하면서 툭 넣어. 그럼 자, 또 옮겨봅시다. 킥킥킥킥킥 하면서 또 막 옮겨. 막 90도로 돌려. 자, 한번 쳐서 넣어보시라고. 또 넣어. 그 짓을 한 5번을 해. 땀이 뻘뻘 났어. 그래서 5번 그걸 하고, 이게 뭔데요? 이거 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했던 거를 물리학적으로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야, 딩이가. 이게 왜 다 들어갔는지 5번. 그래서 당구대 위치가 바뀌었지만, 어쨌든 당구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공의 어떤 상대 위치는 똑같고, 쳤을 때의 어떤 물리량도 대체로 같고 방향도 같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맞대. 근데 최근에 입자가속기로 이제 충돌 실험을 하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조건을 넣어도 매번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과학자들이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 양둥 같은 경우는 그 물리학은 죽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는 거야.
기초과학이 완전 무너진 거야. 그런데 이제 왕미아오가 그 얼마 전에 그 과학의 경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선위페이라는 여자한테 초대를 받아서 거기 나간 거였거든요. 선위페이라는 여자한테 그 학회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들 하나 이제 보는 건데 아주 진지한 모임이야.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대체로 어떤 지금 현대 과학이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닌가. 더 이상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막 그런 걸 진지하게 탐구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 모임에 SF라는 단어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근데 그 SF가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공상과학의 SF가 아니고 슈터 앤 파머예요. 그래서 SF인데 그냥 슈터, 저격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관역에다가 10cm씩 떨어뜨려서 이제 한 방씩 쐈어. 빵빵빵빵빵. 5개 구멍이 뚫렸어. 근데 2차원 평면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체가, 뭐 예를 들면 개미가, 과학자 개미야. 나 지금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10cm마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거하고 이제 농장주가 아침 10시마다 사료를 줘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과학자 칠면조가 또 위대한 발표를 합니다. 나 과학자 칠면조가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매일 10시에 사료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그날이 추수감사절이야. 그래서 발표를 한 날 이제 10시가 됐는데 사료가 안 떨어져. 그리고 농장주가 들어와서 칠면조들을 다 죽여. 그래서 사실 이 지구에서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도 이 개미나 칠면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 아닐까? 더 고차원적인 존재의 장난에 불과한데 그걸 법칙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단체에 다녀와서 이제 거기에 잠입을 해달라는 미션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왕명의 취미가 있어요. 취미가 뭐냐면 그 수동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야. 집에 암실도 있어. 그래서 현상도 직접 해.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막 사진 찍어가지고 현상을 하고 있는데 사진에 뭐가 있어. 보니까 숫자가 써 있는 거예요. 가운데 딱 써 있어. 이렇게 사진마다 다 있어. 막 11, 58, 20, 31 막 이렇게 8글자씩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메라 이상인가? 이거 수동 카메라인데? 그래가지고 렌즈도 바꾸고 막 카메라도 바꾸고 현상하면 무조건 나와.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한번 찍어보라 그래. 그리고 아내한테도 한번 찍어보라 그래. 근데 아내랑 아들이 찍으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옆집 아저씨한테 카메라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 디카밖에 없는데. 아이 줘봐요. 디카로 막 찍어. 숫자가 또 나와. 한 몇십 장을 다 현상을 했는데 그 사진마다 숫자가 다 있어. 그리고 숫자가 자세히 보니까 타이머구나. 이게 카운트다운이구나를 이제 깨닫게 돼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다가 그 과학의 경계에 그 초대했던 그 선위페이가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뭐 집히는 거 있냐고 하니까 오세요. 그리고 딱 끊어. 그래서 갔어요. 선희페이 집에. 그랬더니 2층 집인데 엄청 럭셔리한 빌라야. 1층에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누가 오든 말든 그냥 지 할 것만 하고 있어. 뭐 컴퓨터로 뭐 이렇게 막 연구를 막 하고 있어요. 약간 좀 진짜 너드 느낌이야. 그날도 이제 양황미아오가 선희페이 집에 갔는데 1층에서 또 막 뭐 연구를 막 하고 있어. 근데 얼핏 봤는데 그 사람이 쓰는 컴퓨터가 그 연구소에서 쓰는 2억 원짜리 컴퓨터인 거야. 그래서 아니 가정에서 저런 걸 쓴다고? 약간 이상한 의문이 이제 드는 거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저 선희페이 씨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2층에 있대. 그래서 2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갔더니 그 VR 게임을 하고 있어. 이게 VR 장비를 차고 그 옷도 입고. 아니 아무리 봐도 저 게임할 여자가 아닌데 그 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게임 관상, 게임 안 한 관상인데 아니 VR 게임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오셨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나노 연구하고 있죠? 예, 나노 기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하래. 나노 연구를 중단하래. 지금 국책 프로젝트인데 이걸 어떻게 중단하냐고. 근데 아무튼 중단해 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왔어. 근데 집에 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진에 찍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눈에, 내 시야에 그냥 카운트다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봐도, 눈을 감아도. 더 미치겠는 거는 어두우면은 하얀색으로 나오고 밝으면은 검은색으로 나와. 숫자가 너무 잘 보이게, 가독성 개 좋게. 그래서 이래도 나오냐 하고 이제 태양을 딱 쳐다봤어요. 기안84님이 그 가끔씩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쳐다보잖아요. 태양을 딱 쳐다봤어. 근데 시꺼먼 글자로 카운트다운이 계속 나와. 그래가지고 좀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중단해보기로 해요. 어차피 지금 나노 연구가 조금 막혔어. 그래서 뭐 시스템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3일 동안 연구를 중단해봅시다 하고 다 셧다운을 해, 시스템을, 그 나노 연구소. 그랬더니 귀신같이 카운트다운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입회의한테 전화를 딱 걸어. 이게 뭐냐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고. 당신은 다 알고 있지? 빨리 알려줘. 막 이러니까 뭐 알면은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흘 뒤에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 곳으로 가래. 그러면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온 우주 전체가 너를 위해서 깜빡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얘기야. 근데 그 스창이 이제 스파이 짓을 시켰잖아요. 어쨌든 그 과학의 경계 거기 좀 들어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입회의가 VR 게임 하고 있을 때 그 도메인을 좀 봤어. 너무 쉬워 도메인이 3body.com이야. 그래서 저 VR 게임 저게 좀 수상해. 그래서 자기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게임기가 없어. 그래서 근데 지금 연구소에 이제 직원 휴게실에 그 VR 장비가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야. 갔어. 가가지고 이제 VR 그 장비 탁 차고 그 3body.com에 들어간 거지. VR 게임이 딱 시작이 됐는데 닉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헤인이라고 이제 바다 인간이라고 그냥 헤인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뭐 황야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근데 저기서 누가 막 걸어와. 그 약간 중국풍이야. 옛날 그 고대 시대 중국 옷을 입고 있어. 2명이 막 걸어와. 이거 누구시냐고 하니까 지금은 전국 시대고 나는 주문왕일세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주문왕은 전국 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아왔다 이 말일세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옆에는 추종자가 한 명이 있는데 엄청 커다란 관짝 같은 걸 메고 있어. 그래서 그거 뭐냐고. 그러니까 시계라고. 사람 키만한 모래시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시계를 왜 메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야 시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그냥 해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쳐다봐. 그러면서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추종자가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대. 그러면 그럼 내가 너 버리고 갈 수밖에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탈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확 하더니 몸에서 물이 쭉 빠지더니 갑자기 건어물 같이 되는 거야. 육포 같이 그냥 변해요. 납작해져 그냥. 그러더니 그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주 문왕이 걔를 둘둘 말어. 둘둘 두루마기처럼 말더니 이제 가벼워졌네. 그러더니 자기 짐 꾸러미에 넣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 거지 왕미야오가 이제 게임에서. 이 세계가 항세기가 있고 난세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해가 3개가 떠 여기는. 그래서 전체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막 해가 3개가 뜨면은 세상이 불타면서 멸망할 때도 있고 해가 아예 안 뜨면은 너무 추워서 멸망하고 해가 적당히 이제 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만 이제 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살기 힘들 때는 얘네가 탈수를 해요. 그래서 몸을 물기를 다 빼가지고 완전 건어물처럼 돼가지고 창고에서 존버하다가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여기서는 이제 항세기라고 하거든요. 항세기가 오면은 그때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물에 불려. 그러면 다시 먹먹먹 하면서 다시 살아나.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막 문명을 발전시켜. 그러다가 또 난세기가 오면 또 탈수.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정확한 만세력이 필요한 거야. 태양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근데 이 주문왕이 자기가 그거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 세계의 왕한테 바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수도에 도착을 했어.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게 있고 커다란 진자 있잖아요. 진자가 이렇게 막 돌고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은 태양이 하도 이제 예인병을 떠니까 그 태양을 재우려고 최면수를 걸고 있는 거였어요. 태양에. 그 주문왕이 그 더 위에 왕이 있어. 걔한테 정확한 만세력을 만들었다고. 그럼 한번 시연을 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바닥에다가 그 태극 음양을 그리고 64궤를 막 그리는 거야. 그 세상이란 음과 양과 이런 64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서 막 점을 치는 거예요. 막 점을 쳐. 그랬더니 앞으로 40일 동안 난세기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 5일 동안 항세기가 올 것이고 23일 동안 다시 난세기가 왔다가 18일 동안 항세기가 오고 다시 8일 동안 난세기가 왔다가 그 다음에 3년 9개월 동안 긴 항세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시간을 빨리 돌려달래. GM한테. 게임이라서 진짜 시간이 빨리 돌아가. 갑자기 시간이 돌아가더니 진짜 걔가 말한 대로 된 거야. 주문왕이. 한 40일 동안 난세기가 왔다가 5일 동안 항세기가 왔다가 23일 동안 또 난세기가 왔다가 걔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막 해가 막 떴다가 졌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끝났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정석으로 돌려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이제 3년 9개월 동안 항세기라는 거지. 자,
모두 입수! 했더니 이제 육포 같은 거, 건어물 같은 거 다 이제 호숫가에 던졌어. 사람들이 막 수억 명이 살아나는 거야. 장관이지. 막 호수에서 팍 살아나면서 항세기가 앞으로 3년 9개월 동안 온다니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손가락이 없어. 살아났는데 손가락이랑 발가락이 하나씩 없어. 내 손가락 발가락! 난세기 동안에 창고에 보관했는데 쥐가 파먹었어. 그래가지고 불렸는데 손가락 없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살아났는데 아니 갑자기 비성이라고 이제 작은 별들이 샛별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나타났어. 근데 비성이 나타나면 무조건 혹한이 와. 그러더니 비성이 3개가 딱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탈수 시무룩 방금 입수했는데 그러더니 다 또 이제 건어물 돼가지고 다시 창고에 들어가. 그래서 그 밤이 48년 동안 계속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막이 떠 게임에 제 137호 문명은 혹한 속에 멸망했다. 이 문명은 전국 단계까지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문명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시 로그인 하십시오. 이 게임이 끝났어요. 뭐야 이게 내가 지금 뭐라는 거지 싶은 거야. 왕명호가 이게 게임이야? 참 희한한 게임이 다 있다 이제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왕명호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되냐. 양둥이라는 그 여자 과학자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 어머니를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환갑 정도 되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이제 안경을 끼시고 굉장히 기품이 넘치는 부인이에요. 따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좀 뭐 양둥 이야기도 나눠요. 걔가 참 어렸을 때 비범한 애였다. 막 음악을 들으면 그걸 막 되게 이미지처럼 막 얘기하고 막 뭐 바흐를 들으면서 막 거인이 천천히 집을 짓고 있는 것 같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참 똑똑한 아이였지 하면서 이렇게 쓸쓸하게. 그 예원재라는 분인데 그분이 천체 물리학자예요. 그분도 그 얼마 전에 근데 선입회의가 온 우주가 반짝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근데 마침 천체 물리학자잖아 예원재 여사님이. 그래서 그 혹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할 수 있는 곳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마침 자기 제자가 일하고 있는 그 베이징 근교에 천체 물리센터가 있다고. 자기가 전화해 줄 테니까 가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갔는데 잠깐만 있어봐 하더니 인삼을 또 이렇게 줘요. 인삼 세트를. 그러더니 자기는 너무 나이 먹어가지고 인삼이 잘 안 받는 것 같다고. 그 왕명호 선생 안색도 안 좋은데 인삼 이거 좋은 거라니까 이거 가서 잡숴봐. 그러니까 그 따뜻함과 어떤 그 부인의 어떤 모습에 왕명호가 그 며칠간 막 카운트다운 보이고 막 굉장히 심적으로 피폐해졌는데 거기서 약간 좀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 어떤 따뜻함에. 정관장 PPL 아니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센터를 찾아가. 그 제자가 있어. 그 제자도 이제 박사죠. 그래서 오늘 밤 1시부터 그 새벽 5시 사이에 우주 배경 복사의 전체 파동을 좀 관측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거 뭐 관측해도 이렇게 변하는 게 없을 텐데요. 뭐 변할 리가 없고 그거는 그냥 우리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직선일 거라고 그 그래프가. 우주 배경 복사라는 거는 빅뱅 때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왜 하지?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이제 밤을 기다리면서 맥주를 한 잔해. 그러면서 그 제자가 예원재 선생님 젊은 시절 얘기 혹시 아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예원재에 대한 전설이 있다고 하면서 그 옛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챕터의 그 제목이 광란의 시대야. 그 문화 대혁명 아시죠? 옛날에 문화 대혁명 마오쩌둥 때 문화재들 다 부시고 뭐 옛날 것들 다 부시고 중국이 완전 후퇴한 몇 년간의 그 시대가 있어. 홍위병들 그 되게 유명한 짤도 있잖아요. 막 여자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 광란의 시대에 그 예원재 아버지도 대학 교수였어요. 물리학 교수였어. 홍위병들한테 이제 린치를 당하고 있는 거야. 대학교 마당에서 막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씌우고 거기에 막 그 죄목 같은 거 막 써 있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학자들도 그때 엄청 당했대요.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아내도 그 교수님의 아내, 그러니까 예원재의 어머니도 거기 물리학 교수였는데 이미 홍위병들한테 세뇌가 당해가지고 그 남편을 막 비판을 하는 거야. 우리 과학자들은 인민의 지혜를 훔친 것이다. 막 이러면서. 예언제도 있어 그 자리에. 보통 3단계의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데 과학자들이 1단계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상함과 완고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 안 하고 심지어 자결을 할 때도 있어. 그 고귀함을 유지한지 너희들이 틀렸다. 그리고 2단계는 뭐냐면은 이제 하도 맞고 이래가지고 이제 반수면 상태 막 이렇게 돼 있다가 물 쫙 뿌리면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2단계야.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완전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홍위병들한테 진짜 죄가 있다고 믿고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3단계. 근데 그 예원재 아버지는 1단계야. 물리학은 이게 맞는 건데? 근데 막 학생들이 이제 끌고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근데 다 중학생 나이야. 막 14살, 15살 이런 여자애들 한 4-5명이 막 혁대로 이제 막 때리는 거야, 교수님을. 그러면서 학교에서 빅뱅 이론을 가르쳤지. 빅뱅 이론이 얼마나 반동적인 사상인지 몰라. 뭐 빅뱅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렇다면 신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잖아. 반동 학설을 처단하라. 하면서 또 착 때려 막. 피가 막 흩뿌려져 막.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도 가르쳤지 하면서 막 계속 막 진짜 억가를 하는 거예요. 억가를. 그러다가 결국은 그 자기들의 어떤 행동에 스스로가 흥분을 해가지고 죽었어. 패 죽여요. 진짜 피를 뿜으면서 쓰러져. 아내도 그거를 그냥 보고 있고. 이건 지옥이야. 그냥 생지옥이야. 그랬더니 근데 딱 막상 죽으니까 약간 갑분싸 돼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아이고 저녁 먹을 시간이네 하더니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싹 빠져 사람들이. 쓰러진 아버지와 예원재만 남어. 그 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시체를 이렇게 끌어안아. 사실은 아버지가 맡고 있을 때 예원재가 몇 번이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나가면 너도 죽어. 나가면 너도 죽어. 가만히 있어. 제발 참아. 이러면서 말렸던 거야. 그 상황에서 아버지랑 이제 둘만 남았는데도 울지도 않고 뭔가 외치지도 않아. 이미 뭔가 인류에 대해서 완전 상실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떤 그 눈앞에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스위치가 꺼졌어. 예원재도 이제 천체 물리학과 대학생이었는데 2년 뒤 이제 2년이 흘러요. 그 몽골 그 동쪽 끝에 막 이렇게 숲 많고 하여튼 엄청 외진 데에서 무슨 공산당 생산 병단에서 일을 하고 있어. 벌목을 하고 있어 막. 그래서 막 노역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이제 예원재한테 약간 호감을 느껴. 관상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떤 기자가 이제 예원재한테 오더니 당신 기분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게 생산을 하겠다는 건지 파괴를 하겠다는 건지 10초마다 막 이만한 나무가 쓰러지니까 뭐 예원재도 뭐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아. 그 기자가 자기는 이 중앙 당국에 이런 건설 병단의 무책임한 행동을 알리는 편지를 쓸 거라고. 이거는 파괴지 생산 활동이 아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책 읽어봤어요? 하면서 영어 읽을 줄 알아요? 했더니 읽을 줄 안대. 예원재가 침묵의 보험이라는 책을 딱 꺼내주더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러는 거야. 내용이 뭐냐면은 그 살충제 남용이 자연을 파괴하는 내용이야. 걸리지 말라고 몰래 읽으라고. 그래서 막 예원재가 몰래 막 읽어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 기자가 자기가 그 편지 초안을 다 썼대. 그 중앙 당국에 보여주는 거야. 예원재한테. 뭐 황무지 개간이 결국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너무 잘 썼다고 예원재가 마음에 들어왔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하루 종일 그 전기 톱질을 해가지고 손이 떨려가지고 글씨가 안 써지는데 좀 편지지에다 옮겨 써줄 수 있냐고. 그래서 예원재가 해주겠다고 해서 예원재가 편지를 예쁜 글씨로 탁 써가지고 기자한테 줘. 근데 며칠 있다가 갑자기 동료가 야 예원재 빨리 저기 가봐. 그러니까 지휘소 같은 데로 가. 그랬더니 그 편지를 거기 담당자가 들고 있는 거야. 이거 네가 썼냐?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안 썼는데요? 그랬더니 거짓말은 나쁜 거야. 이래. 아니 기자님이 쓰고 저한테 옮겨 써달라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다 뒤집어 씌울 작정이냐? 그 기자가 네가 썼다 그랬어! 이러는 거야. 그 기자가 다 예원재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막상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깜빵애가 또 이제 그 엄청 또 그 사상 검증 당하고 막 엄청 추운데 막 물 뿌리고 막 거기서 이제 정신을 잃어. 막 문초를 당하고 막 그 추위에 덜덜덜 떨다가 정신을 잃어. 근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비행기 아니야. 입술은 막 다 터져 있고 이런데 비행기를 타고 있어 내가. 이 세계는 아니고 비행기야. 그래서 그랬더니 남자 2명이 와요. 한 명이 이제 레이즈 청이라는 정치위원이고 양 웨이닝이라는 엔지니어야. 근데 양 웨이닝이 아빠가 대학 교수할 때 조교였어. 대학원생이었어. 그래서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 엔지니어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걔가 구했나 봐. 그랬더니 너가 지금 이런 반동 분자 짓을 했지만 그래도 너가 천체 물리학 전공을 했고 공을 세울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너의 죄를 탕감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국방 과학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기밀 프로젝트라서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평생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예원재는 이 세상의 마음의 문을 닫은 여자야. 어딘가에 들어가서 평생 못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좋아. 하겠다고 바로 수락을 해요. 너무 좋은 거야. 세상과 격리되는 걸 원하고 있었어, 이 여자는. 그래서 진짜 엄청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있는 홍안, 레드코스트, 붉은 해안이라는 뜻이죠. 홍안이라는 거대한 레이더 기지에 배치가 됩니다. 그게 1969년의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원재의 제자가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를 기다리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왕미아오한테 해준 거죠. 이 예원재 선생이 이런 선생이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새벽 1시가 됐어. 아무 기대가 없죠.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원래 일정한 거니까. 근데 갑자기 찌찌찌찌찌찌 하더니 그래프가 막 요동을 치기 시작해.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왕미아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인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인쇄를 해줬어. 그래서 보니까 뭔가 요상한 패턴이 있는 거야. 모스부호 아니야 이거? 그래서 모스부호로 변환을 해보니까 카운트다운이었어. 그 카운트 숫자였어요. 또 그게 우주에서 우주 복사로 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박사님이 막 엄청 놀라면서 왕미아오한테 이거 육안으로 혹시 보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주 복사를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있대. 그러면서 무슨 특수 안경이야. 그래서 그걸 딱 쓰니까 우주 전체가 붉은색으로 붕, 부부붕, 부붕, 부부붕, 부부 계속 빛나고 있는 거야. 뭐. 계속. 되게 환상적이야, 진짜. 근데 너무 무섭기도 하죠. 그 코스믹 호러처럼 우주 전체가 막 붉게 빛나고 있는 거야. 완전히 멘붕이 와가지고 선입회의한테 전화를 또 걸어요. 이 카운트다운의 끝은 뭡니까? 이게 1200시간짜리 카운트다운이었어. 그럼 49일 정도거든?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침이 밝아서 집에 오는데 마침 성당에서 그 성가대가 그 찬송가를 막 부르는 게 들려와. 근데 갑자기 그걸 들으니까 갑자기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알던 이 세계가 맞는 건가?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 막 그런 어떤 우주적인 두려움에 눈물이 막 터지는 거야. 근데 갑자기 뒤에서 또 한 명 무너졌구만? 이러는 거예요. 뒤를 딱 보니까 그 스창 형사가 있는 거예요. 한잔 하자고. 밥이나 사줄 테니까 한잔 하자고. 이 스창이라는 사람이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데요. 굉장히 거칠고 매너 없고 그런데 뭔가 엄청난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예리한. 근데 그게 그런 어떤 거친 성격과 무례함 때문에 잘 보여지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성질 때문에 그 특수기관에서도 이제 스창을 쓰고 있는 거야. 관통맨이야, 관통맨. 이 얘기를 들어요. 이제 우주 전체가 반짝이고 카운트다운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어. 그랬더니, 아이, 뭐, 걱정하지 말라고. 불가사의한 일 뒤에는 반드시 귀신이 있다고. 이게 다 귀신이 하는 거니까 걱정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빡치는 거야.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귀신이 아니고, 누가 다 꾸민 일이라는 뜻이라고. 부연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스창도 근데 그 기관에서 자기가 별로 아는 게 없대. 그거를 항상 투덜투덜 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으로서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초과학자들한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기초과학자 아닌데 나는 응용과학자인데 나는 첨단 나노기술 연구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스창이 또 관통해버려. 그럼 누가 그걸 두려워하고 있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삼체라는 게임을 계속 해보라고. 작전센터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마 단서가 될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게임기를 샀어요. 게임기를 사가지고 또 접속을 했지. 접속을 했더니 처음 접속했던 시간에서 36만 년이 지나 있어. 문명이 4번이 바뀌었어. 제일 짧았던 문명은 석기 시대까지 갔고 제일 긴 문명은 증기기관 시대까지 갔었대. 그러더니 이번에는 묵자가 나와요. 묵자. 이번에도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데로 가가지고 자기가 우주의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야. 혼천의 같은 걸 만든 거야. 태엽이 막 달려있고 엄청 스팀펑크 기계 같은 게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걸로 이제 태양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항세기가 오랫동안 시작이 될 거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항세기가 시작이 됐어. 날씨가 평온해. 그래서 또 다 입수해가지고 물에 불려가지고 사람들 다 살아났어. 근데 17일째가 되니까 갑자기 태양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온 세상이 불타기 시작해요. 틀린 거지 결국. 갑자기 또 자막이 떠. 제 141호 문명은 화염 속에 멸망했다. 이 문명은 동한 단계까지 진화한다. 문명의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다.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이러면서 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게임이 끝났어. 예원재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때 인삼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 관측할 수 있는 것도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제 또 인사도 드리고 그 제자분께 그 홍안 기지 가시게 된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 들었냐고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더 이어서 해주시는 거예요. 문화 대혁명 때 온갖 고초 당하고 이제 홍안에 배치되는 것까지 들었잖아요.
이 홍안은 어떤 기지냐면은 그 전자레인지처럼 극초단파를 발사해가지고 미국의 전투기들 그 항전 장비들을 고장내고 전파 무기야, 전파 무기. 이게 우주 궤도까지 그 전파를 쏴가지고 적국의 위성들의 회로를 태워버리는 발사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예원재님이 이제 어떤 세상에 욕심 같은 게 없잖아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그래서 진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일을 잘 했더니 반동분자 출신이지만 어쨌든 신뢰를 좀 얻어가지고 발사부에서 감청부로 이제 인사 이동이 돼요. 그러면서 이 기지의 진짜 임무를 알게 됩니다. 그 EMP 쏘고 뭐 이거 공격하는 거는 되게 표면적인 어떤 임무고, 사실 이 홍안 기지의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어. 그게 뭐냐면 그 외계 문명의 정보를 수신하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야. 송신도 하고 수신도 하고.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또 외계 문명을 찾으려고 하고, 막 골든 레코드라고 해서 막 보이저호의 막 인류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막 태양계 좌표라든지 이런 거를 막 쏴서 보내고 막 그랬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외계에 미국의 목소리만 나가게 된다. 미 제국주의가 아닌 혁명의 소리를 우주에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든 게 홍안 기지야. 이거는 미국의 소리지 지구의 소리가 아니다. 대남 방송 그런 거야 진짜. 그래서 만든 기지야. 근데 그 당시 인류의 기술은 전파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멀리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전파라는 게 결국은 멀리 갈수록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쇠퇴하는 거지, 그 기지가. 그 기지 들어가고 4년 있다가 아버지 대학원생이었던 엔지니어 양 웨이닝하고 또 이제 결혼도 해요. 그 한참 후에 또 사고가 나서 자기를 여기로 데려왔던 그 정치위원이랑 그 남편도 다 죽고 1980년에 기지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제 집에 왔어, 왕미아오가 예원재 만나고. 근데 이제 삼체가 약간 중독성이 있나 봐. 또 이제 VR 게임 3체에 접속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닉 세탁을 좀 해야겠다. 닉을 좀 바꿔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닉을 한번 코페르니쿠스로 한번 쳐본 거야. 그랬더니 그 전에는 되게 동양 배경이었는데 중세 유럽 배경이 딱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게임이 진짜 갓게임인 게, 내가 아이디를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맵이 생성이 돼. 그 모든 사람한테 다르게 생성이 되는 거야. 갓게임이죠. 그 앞에서는 항상 무슨 왕들, 동양의 왕들, 중국 왕들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교황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교황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항세기가 있고 난세기가 있는지를 잘 몰라. 근데 이미 왕미아오는 2번의 게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황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태양이 3개가 있어서 삼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불이 탈 수도 있고 추워질 수도 있고 계속 망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황한테 설명을 해. 그랬더니 2단이다. 태워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2단이 태워 죽이려는 거야, 왕미아오를.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왕미아오가, 너네 NPC지 플레이어라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다. 내가 뭐 태워 죽여라. 나 다시 로그인해서 올 거다. 라고 이제. 근데 교황이, 아니 너 로그인할 때 네 망막 정보 저장했고 영구 배날 거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답답해 죽겠네 하는데 갑자기 따그닥 소리가 나. 기사가 이제 풀 플레이트 아머를 입고 있는데 불에 달궈져가지고 새빨개 걔가 오더니, 3개의 태양이 떴습니다. 탈수하십시오 하면서 죽어. 교황이 탈수 하면서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제 183호 문명은 3개의 태양이 뜬 가운데 멸망했다. 이 문명은 중세 단계로 진화했다. 보통 이제 이러고 다시 로그인 하십시오 하면서 끝나는데 새로운 자막이 하나 뜨는 거야.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왕미아오죠.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기본 구조를 밝히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삼체 문명은 2단계로 진입합니다. 2단계 삼체로 로그인하십시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게임을 로그아웃을 했어요. 갓게임이지. 근데 게임에 나오자마자 그 스창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형사님한테. 그래서 갔더니 스창이 그 선위페이라고 그 과학의 경계 나노 연구 중단하라고 했던 그 여자의 남편, 1층에서 계속 슈퍼컴퓨터로 막 혼자 연구만 하고 있는 그 너드, 그 아저씨랑 있는 거예요. 웨이청하고. 이 웨이청이라는 사람은 수학 천재야. 그냥 뭐 직관으로 다 알아. 뭐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석사, 박사 학위도 땄어, 그냥. 근데 강의 평가는 최악이야. 왜냐면 사회성도 없고 천재니까 이게 왜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그냥 너무 쉬운데. 그래서 강의를 못해. 그래가지고 천재인데 사회 적응을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너는 그냥 어디 절에나 들어가서 뭐 연구나 해라 이래가지고. 근데 얘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그거야. 삼체 문제야. 삼체 문제의 어떤 방정식을 만드는 게 얘 목표야.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서 삼체 문제를 이제 막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었을 때. 근데 종이가 없잖아. 근데 절에 얹혀 살고 있잖아. 그 방명록 있잖아요. 절에 이제 방명록, 장부 같은 거. 그거를 계속 훔쳐다가 거기다 이제 연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개 싫어해. 계속 그 장부 낭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안 걸리려고 막 연구를 하고 맨날 밤에 그걸 태워. 몰래. 소각을 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여자가 딱 들이닥친 거예요. 반쯤 타다만 그 종이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당신이 연구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선의페이였던 거야. 이거 혹시 대형 컴퓨터로 해야 되는 연구 같은데 하실? 하실 해가지고 같이 하산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혼도 해. 근데 뭐 사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냥 진짜 각자 할 일만 해. 이 사람은 그냥 히히히 슈퍼컴퓨터 좋다. 밥만 주면 저는 연구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뭐 치킨 넣어주고 피자 넣어주고 얘는 계속 삼체 문제만 연구해. 뭐 그냥 각자 할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거예요. 그 과학의 경계에도 가입을 안 시켰어. 남편인데 가입할 필요 없다고. 당신은 그 삼체 문제나 연구하라고. 히히히 그냥 연구하는 기계야. 근데 어느 날 남편한테 웨이청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 삼체 문제 연구 중단하라고.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런 협박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내한테 얘기했지. 선희페이한테.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웠겠다. 뭐 경찰한테 신고하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선희페이는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남편을 겨눠. 그러더니 계속 연구하라고. 나도 죽인다고. 성공하면 너는 구세주가 되고 중단하면 죄인이 된다고. 너 연구 계속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잖아요. 그래서 스창을 찾아온 거지. 아 그러면 한번 집에 가봅시다 하고 스창하고 이제 남편하고 집에 가. 근데 선희페이가 총을 맞고 죽어 있어. 다들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혹시 뭐 선희페이가 최근에 누구 만난 사람 있냐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 어제 어떤 남자하고 말싸움을 했다고 집에서. 판한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뭐 과학 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막 말싸움을 했대 선희페이랑. 근데 그 내용이 대충 우리는 공존할 수가 없다. 우리의 총사령관은 강림파냐 구원파냐. 당신이 강림을 맡고 있어. 뭐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막 말싸움을 했다는 거야. 네, 그랬더니 이제 왕미아오가 웨이청한테 그 혹시 그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연구하신 그 삼체 운동에 대한 데이터를 좀 공유받을 수 있냐고 했더니 웨이청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왕미아오 선생 이름으로 그냥 발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난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모든 데이터를 이제 왕미아오한테 넘겨요. 또 이제 이 게임 중독자 왕미아오 씨는 삼체에 또 접속을 해. 삼체 2단계에. 이번에는 또 NPC로 뉴턴하고 폰 노이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약간 현대 물리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 왕은 또 진시황이야. 근데 다 섞여 있어 막. 자기들이 삼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대. 그랬더니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들이 수학적인 인해 전술을 쓸 거래. 그러니까 3천만 명을 동원해서 인간 컴퓨터를 만들어서 미적분을 시킬 거래. 3천만 명을 그 CPU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6km야. 3천만 명을 세우면. 걔네들이 까만 깃발하고 하얀 깃발을 하나씩 들고 있어. 이게 디지털이 0하고 1이잖아요. 막 하얀 깃발 들고 까만 깃발 들면서 그 컴퓨터를 생각해낸 거야, 사실. 그걸로 계산을 한대. 그걸 실제 계산을 했어. 그 3천만 명을 세워놓고 1년 2개월 동안 그 백기 올려, 흑기 올려를 한 거야. 3천만 명이. 그래서 계산 결과가 딱 나왔어. 항세기가 1년 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하기가 무섭게 갑자기 태양이 1년로 딱 쓴 거예요. 행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일자로 딱 쓴 거야. 태양 3개가. 이거 길조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뭔가 중력이 이상해지면서 모든 게 갑자기 공중에 뜨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도 뜨고 나중에는 그 피라미드도 공중에 뜨면서 다 개박살 나면서 또 자막이 뜨는 거예요. 제 184호 문명은 일직선으로 늘어선 3개의 태양의 인력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 문명은 산업혁명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뉴턴은 고전역학을, 폰 노이만은 컴퓨터를 구조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하면서 게임이 끝나.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게임이 딱 끝나자마자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또 받았어. 이 단계까지 플레이한 사람은 정모를 나와야 된대. 자기 GM인데 안 나오면 개삭한대. 정모를 나오래 갑자기. 그래서 이제 나갔어. 커피숍이야. 7명이 나와 있어. 7명이. 근데 다 중년에 막 할배도 있어. 이렇게 통성명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 엄청 엘리트들인 거야. 막 엄청 유명한 소설가도 있고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야. 다 자기 분야에서. 팬님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 오셨습니까? 하면서 주최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최자가 판한이야. 그 선희페이 죽기 전날 선희페이랑 말싸움 했다던. 좀 속으로 놀랬죠. 이 사람이 여기 GM? 게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래요. 왕미아오가 가장 모두들 궁금해하는 걸 이제 물어봤어요. 삼체는 그저 게임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판한이 아니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삼체 문명이라는 게 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삼체 문명의 발전사를 시뮬레이션을 한 거래. 막 익숙한 인물들을 등장을 시켜서 실제 이런 문명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의 목적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불러 모으는 거, 인류 문명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이 삼체 문명을 불러들이자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인 거야. 7명이 모였는데 2명이 그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 같다고 자기는 반대한대. 파나니 혹시 뭐 여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있냐고. 왕미아오한테도 물어봐. 왕미아오 교수님께서는 어떠시냐고. 저는 찬성한다고 했죠. 뭐 게임 계속 하려면. 왜냐면은 이거를 찬성을 안 하면은 바로 개폭을 한대요. 개삭을 한대. 그 2명은 이제 바로 밴이 됐어요. 그러더니 이제 파나니 남은 5명 그 회원들한테 우리는 이제 동지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게임 중독자답게 밴 안 됐다 하면서 이제 5번째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그 일이 벌어지는 게 피라미드였거든? 근데 이번에는 현대식 건물이야. 유엔 본부인 거야. 아인슈타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왕미아오를 알아봐. 이 사람이 5번 게임을 했더니 이제 네임드가 된 거야, 왕미아오가. 그러더니 5개의 문명을 거친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막 다 알아봐요. 막 용계처럼 왕미아오가 아인슈타인한테 얼마 전에 그 웨이청이 연구한 삼체 연구 수학 모델을 받았잖아요. 그걸 아인슈타인한테 주면서 이거 우리 세계에서 평생 삼체 연구 수학 모델 연구한 자료인데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아인슈타인한테 딱 준 거야.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런 거 이미 몇십 개 있어요. 이러는 거야. 사실 결론이 나왔어요. 그 삼체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삼체 행성계의 태양이 150만 년 후에 폭발한다는 시뮬레이션도 나왔습니다. 이 존망입니다. 어쨌든 이 세계는. 그래서 유일한 출구는 이제 우주와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도박을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우주로 나가서 신세계를 찾는 거, 이 삼체 태양계를 떠나는 거, 새로운 정착지를 찾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또 자막이 뜨는 거야. 192호 문명은 삼체 문제가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고 앞서 191개 문명이 이어온 헛된 노력을 포기했습니다. 게임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우주로 날아가 새로운 정착지를 찾으십시오.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휙휙 바뀌어 막 장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또 접속해. 다시 로그인을 했더니 한 수억 명 되는 삼체인들이 평원을 가득 메우고 있어. 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근데 수억 명이 모였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 그 침묵이 너무 기괴해. 그래서 하늘을 봤더니 한 1000대 정도 되는 우주 전함이 하늘에 떠 있어. 갑자기 밝게 빛나. 그 부스터가 작동을 하면서 1000대의 함대가 출발을 해. 목표는 4광년 떨어진 항성이래. 그러면서 이제 자막이 또 올라와. 삼체 문명은 신세계 원정을 시작했다. 함대는 항해 중이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귀하께 발송된 메일이 있는 주소로 찾아가 지구 삼체 조직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메일이 또 한 통이 와 있어. 뭐 주소 여기로 오래. 이번 좀 대규모 정모가 있는 거예요. 무슨 폐쇄된 화학 공장에 있는 식당에 한 300명이 모여 있어. 300명이 이제 와글와글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막 하고 있어. 막 어떤 팬님께서 그 판한한테 당신이 선입회의를 죽였어? 내가 죽였습니다. 이미 세계가 삼체 조직을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구원파는 인류한테 붙어버릴 것입니다. 총사령관도 강림파일 것입니다. 막 서로 막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막 싸우고 있어.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총사령관님 들어오십니다. 두벅 소리가 나는데 예원재 여사님이 딱 들어오는 거야. 평소에는 그 온화한 여사님이 너무나 차가운 얼굴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연단에 딱 쓰더니 인류의 폭정을 제거하자. 세계는 삼체의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왕미아오가. 아니, 여사님이 총사령관? 회의에 앞서서 뭐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그 판한, 선입회의를 죽인 판한한테 너 선입회의 왜 죽였냐? 자기는 선입회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남편 삼체 문제를 연구하던 웨이청을 죽이려고 한 거다. 왜냐면은 걔가 삼체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의 주님들께서 강림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계속 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를 죽이려고 했는데 선입회의가 먼저 총을 꺼내서 어쩔 수 없이 죽였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예원재가 너는 우리 조직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리고 제2 홍안 기지를 만들어서 정보를 독점하려고 했다. 너 사형 했더니 갑자기 예원재의 경호원들 중에서 어떤 소녀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소녀가 판한의 뒤로 가더니
목을 꺾어서 바로 그냥 직사시켜. 죽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더니 그 예원재가 이제 팬님들을 싹 둘러봐. 그런데 왕미야오가 와 있네? 왕미야오 교수도 왔네? 자, 소개합니다. 왕미야오고 나노를 연구하고 있고 이 나노 기술이야말로 우리 주께서 지구에서 가장 먼저 없애려는 기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왕미야오와 팬님들한테 이 홍안 기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겠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홍안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주로 신호를 보내는 센터라는 걸 알게 됐고 문제가 전파가 너무 약하다는 거야. 여기서 쏘는 전파가 외계로 가기에는. 근데 예원재가 연구를 하다가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데 일정 세기 이상으로 태양을 향해서 전파를 쏘면은 태양이 그 신호를 엄청나게 증폭시켜서 사방으로 뿌리는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험을 해야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거절을 당해.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정치위원이 붉은 태양의 초강력 전파를 발사하는 행위가 정치적으로 인정될 것 같은가? 반동 분자 아니야 이거.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1971년 가을에 그러니까 예원재가 이 기지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몰래 한 발 쏩니다. 태양에. 자 이제 쐈다. 이제 전파가 돌아오겠지 지구로. 그 돌아오는 전파는 엄청나게 강력할 거야 하면서 이제 수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와. 그래서 그 허탈함에 또 이제 눈물이 한바탕 쏟아집니다. 그 후로 이제 8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평온한 시기를 보내는데 야간 당직 중이었어 예원재가. 근데 신호가 갑자기 잡혔다는 소리가 온 거야. 띠띠띠띠띠 하고 잡힌 거야. 근데 식별 정도가 A가 5개가 뜬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C를 넘은 적이 없어. 신호의 세기가. B 이상이 되면은 해독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근데 A가 5개가 뜬 거야. A가 5개라는 거는 중국어로 돼 있다는 뜻이래요. 야간 당직이니까 이제 얘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딱 봤어요. 그게 뭐가 왔는지. 그래서 봤더니 대답하지 마라. 내가 먼저 당신의 정보를 수신한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이 메시지에 대답하지 마라. 경고한다. 만약 당신이 대답을 한다면 당신 방향에 있는 1000만 개의 항성이 당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행성은 침략을 당하게 된다. 절대로 대답하지 마라. 이렇게 온 거야, 메시지가. 그러면서 4시간 동안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 삼체 문명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원재가 삼체 문명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기록들을 잘 숨겨놔요. 숨겨놓고 날이 밝자마자 전파망원경을 태양을 향해서 조준을 해. 그러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메시지를 보내. 거기 지구로 오십시오. 당신들이 이 세계를 얻는 것을 돕겠습니다. 당신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인류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원재는 그 아버지 일도 있고 이 문혁을 겪으면서 인류애가 완전 사라졌어. 인류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던 거야. 그래서 주저없이 보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절을 해. 알고 보니 또 임신을 했어요. 그 와중에.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예원재가 그 왕미야오와 거기에 모인 삼체 회원들한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미야오가 또 질문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삼체 문명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나노 기술은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래. 그 왕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그 나노 기술도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까봐 그래요. 그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면 우주로 이렇게 물건을 보내기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방어 체계를 구축할까봐 1순위 타겟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군인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 화학공장 식당을. 너희들은 포위했다 하면서 그 스창하고 특수부대가 완전히 이제 포위를 한 거야. 왜냐면 왕미야오가 제보를 했지. 오기 전에 나 여기 지금 삼체 정모 가니까 오라고 이제 밀정이잖아요. 근데 그 아까 전에 판한 머리 꺾었던 그 여자애가 폭탄을 들고 이거 협박하는 거야. 다 터뜨리겠다고. 핵폭탄이야, 진짜. 핵폭탄을 만든 거야. 근데 핵폭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스창이 그 여자애한테 가더니 야, 진정해. 네 엄마 찾았어.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여자애가 갑자기 동공 지진이 오는 거야. 이때다 하고 이제 그 여자애가 당황한 사이에 특수부대들이 덮쳐가지고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한 10명 정도가 사망하고 200명이 체포가 돼. 예원재도 체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물어봐요. 네 어머니 찾았다는 거 뭔 소리냐고. 저런 여자애가 엄마가 있을 리가 있냐고. 그래서 그냥 던진 거라고. 패드립 치면서 관통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예원재도 이제 잡혔잖아요. 이제 삼체 팬님들도 다 이제 잡히고. 예원재를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관이. 조사 중에 살해 혐의가 또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은 기지에서 1980년에 나왔는데
나오기 1년 전인 1979년에 그 전파를 발사했잖아요, 몰래. 그 삼체 문명한테. 근데 그거 걸린 거야. 그 정치위원 레이즈청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레이즈청이 이거는 우리 둘만 아는 사실이다. 네가 이거 엄청 큰 잘못인데 일단 이거 나한테 맡겨라. 이 레이즈청의 의도는 뭐였냐면은 본인이 인류 최초로 외계 문명을 발견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이 공로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한 거야. 그때 이제 예원재가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무슨 기계를 고장을 내. 근데 그걸 고치려면 외부에 나가서 단선이 된 거를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항상 이제 웨이즈청이 그러니까 정치위원인데 약간 솔선수범하는 게 있어서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스스로 가서 고치고 그랬었어요. 이번에도 웨이즈청이 이게 자기가 고치고 오겠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절벽에 이렇게 밧줄 타고 내려가가지고 뭘 이렇게 고쳐야 돼. 그래서 이제 밧줄 타고 내려갔지. 근데 눈치 없게 남편도 자기 웨이즈청 위원 도와줘야겠다고 하면서 같이 내려간 거야, 줄 타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웨이즈청이 그 절벽에서 매달려서 뭐 고치고 있는데 줄을 잘라버려. 둘 다 죽어요. 목격자도 없고 하니까 사고사로 이제 처리가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양둥이 태어난 거야. 유복자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어. 예원재가 삼치 문명에 메시지를 보낸 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됐고 그 양둥이 태어나고 홍안에서 이제 2년 정도 지냈을 때 아버지가 복권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문화 대혁명 때 못 받은 월급이 갑자기 다 들어오는 거야. 예원재 당신도 이제 복권이 됐으니 또 뭐 홍안 기지 말고 이제 모교로 와서 교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홍안을 떠나게 됩니다. 애도 키워야 되고 애를 막 레이더 기지에서 키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로 돌아갔더니 어머니도 다시 교단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 다시 또 가정을 새로 꾸리시고 굉장히 어색하죠. 뭐 손주도 보여드리고 양둥도 보여드리고 애가 어쩜 이렇게 이쁘니 하면서 이제 막 손주도 이제 둥기둥기 하는데 둘 다 아버지 얘기는 안 해. 굉장히 어색한 그런 상황인데 이 예원재가 그 자기 아버지 죽인 그 홍위병들 있잖아요. 그 여중생 4명.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걔네들 수소문해서 찾아가요. 근데 다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야. 너무 그지같이 살고 있어. 그 한 명은 팔이 없어. 막 펄럭거리고 있어. 뭐 혁명하다가 탱크에 깔렸대. 그때는 뭐 다 그랬고 그렇게 했어도 아무런 보상도 없고 지금은 아무도 우리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가 돼버렸고 막 그러면서 절대 사과는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때는 그런 시대였고 우리도 지금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뭐 어쩌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갔어. 그래서 운동장에 예원재가 혼자 남았는데 비가 막 쏟아져.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인간은 참회를 하질 않는구나. 그때 내 선택은 옳았구나 라는 걸 재확인해요. 그 인류 망해라 이거를 재확인하게 돼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돌아왔어요. 예원재가. 대학으로 돌아온 그 예원재가 이제 천문 관측 기지를 지으라는 임무를 이제 맡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임장을 다니는 거지. 어디가 좋나, 어디가 별 보기 좋나. 그러다가 그 3년 동안 혼자 나무를 심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연히. 계속 나무를 심는 거야. 그 나무를 심는 사람 그 애니메이션처럼. 근데 너무 웃긴 게 이 사람은 석유 재벌의 아들이야. 마이크 에번스라는 석유 재벌 아들로서 환경 파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좀 극단적인 환경주의자인 거예요. 얘는 종의 공산주의라는 거를 얘는 추종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종은 평등하다. 인간을 포함해서. 그리고 되게 인류가 쏟아내는 자연에 쏟아내는 독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약간 예원재랑 좀 통하는 면이 있어. 그렇게 이제 알게 됐는데 3년 후에 마이크 에번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석유 회사를 물려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 만나는데 우리 회사 가치가 45억 달러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생태 환경을 돌리는 데는 4,500억 달러도 넘게 들 텐데 인간의 관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얘 찐이구나. 예원재가 이제 느낀 거지. 얘 찐이구나. 그러면서 너 삼체 할래? 하면서 이제 삼체 문명에 대한 얘기를 얘한테 한 거야. 그랬더니 콜! 해가지고 이제 동지가 된 거야. 돈이 엄청 많은 동지가 생긴 거야. 45억을 가진. 또 3년이 지났어. 그래서 예원재가 이제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서유럽에서 방문학자로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어. 근데 런던에서 갑자기 헬기를 타래. 그러더니 헬기가 막 30분 동안 대서양을 막 비행해. 그러더니 바다 한가운데 있는 유조선에 착륙을 하는데 유조선이 좀 이상해. 유조선 중앙에 이만한 전파망원경이 그 홍안 기지만한 전파망원경이 달려있는 거야. 그 에번스가 자기 돈으로 6만 톤급 유조선을 개조해가지고 이동식 기지를 만든 거예요. 이름하여 심판의 날 호를 자기가 만들었대. 거기 2,000명의 삼체 추종자가 타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이 레이더로 삼체의 정보를 수신했고 그때 3년 전에 네가 했던 말 다 사실임을 알게 됐대.
그리고 지금 삼체 함대가 출발했고 450년 후에 도착하기로 했대. 그리고 이제 예원제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총사령관은 예원제 너야. 딱 이러는 거야. 예원제가 그걸 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삼체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날이 지구 삼체 운동의 탄생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안에서도 약간 좀 파가 갈려. 크게 이제 강림파랑 구원파가 있어요. 그래서 강림파가 에번스가 주장한 종의 공산주의 신봉자들, 모든 종은 평등하고 지금 인류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외계 문명이 와서 인류를 싹 청소를 하고 외계 문명이 지배를 해야 된다라는 파가 있어. 이 에번스가 한 명언이 있어. 우리는 외계 문명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안다. 인간은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 와도 인간보단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리고 구원파가 있어. 구원파는 선위페이, 그 여자를 이제 주축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상 종교야, 종교. 삼체교. 얘네들의 목표는 주를 구원하는 거야. 보통 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삼체 문명에서 불쌍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주를 구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주를 생존하게 함으로써 주도 살고 우리도 살자. 그러니까 계속 그 삼체 운동 연구하고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이 게임도 그 구원파가 만든 거야. 그래서 그 게임을 하면은 삼체 문명을 이해하게 되면서 약간 좀 동정심도 들게 돼. 맨날 시무룩해져가지고 탈수, 입수 이러고 있으니까 좀 불쌍하잖아. 아, 어떻게 이렇게 사냐. 도와줘야겠다. 약간 그 목적도 있어. 그러면서 약간 지구의 그 추종자들을 만드는 그게 이제 게임의 목적이에요. 그러다가 창 웨이스, 그 처음에 나왔던 이 조직과 싸우고 있는 그 장군님, 처음에 왕미아오를 초대했던 창 웨이스가 어떤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 커다란 망원 레이더가 달린 그 배, 심판의 날 호가 대서양을 지금 항해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파나마 운하를 지난대. 근데 그 배에 실린 삼체 정보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 레이더가 있으니까. 그 정보를 빼오는 작전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근데 완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거예요. 왜냐면은 뭐 어떻게 막 특수부대가 들어가도 얘네가 자료를 파괴시키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10초 안에 모든 선원을 제압을 해야 돼. 폭발물도 쓰면 안 돼. 왜냐면은 거기에 있는 자료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계속 탁상 공론이 펼쳐지고 있는데 스창이 또 관통해버려. 이런 일에는 사술이 필요하지. 그 사술, 그 사악한 술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스창이 운하를 지날 때 왕미아오 박사가 발명한 나노줄을 50cm 간격으로 운하 양쪽에다 기둥을 세워서 그거를 철조망처럼 치자는 거야. 그럼 배가 알아서 그걸 지나가면서 썰린다는 거야. 근데 그 나노줄로 썰면은 너무나 그 예리하게 썰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썰려도 그냥 회로를 복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왕미아오한테 이거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스창 또 개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됩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스창이 또 거기 의견을 하나 더 내요. 잠깐만, 이 작전은 반드시 낮에 해야 됩니다. 밤에는 자려고 다 누워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줄 간격은 50cm이기 때문에 누워있으면 살상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앉아있거나 서있을 낮에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스창 당신은 악마야. 그래가지고 그 운하에서 가장 좁은 부분이 150m인가 그래. 거기에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50cm 나노 줄을 걸어놨어요. 심판의 날 호가 이제 그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했어. 그 왕미아오도 보고 있어. 직관을 하고 있는데 실전에서 쓰이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왕미아오도 너무 두근두근하면서 보고 있는데 배가 지나가는데 분명히 그 강철 기둥으로 지났거든?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슥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끊어졌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위에 전파 망원경이 뚝 떨어져. 그러더니 이 배가 트럼프 카드 이렇게 부채꼴로 펼치는 것처럼 이렇게 돼. 다 죽어. 거기에 있는 그 마이크 에반스도 죽어. 거기에 있는 자료를 다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판의 호에 있던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최초에 이제 예원제의 전파를 수신한 게 그 삼체 행성의 말단 직원이야. 1379호 감청원이야. 정말 걔도 그 관측소에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면서 되게 외롭게 살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원제의 거울처럼 묘사가 돼 있어. 되게 외롭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하면서 이제 말단 직원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예원제가 보낸 신호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제 대답하지 마라 하고 이제 보낸 거죠. 그거를 이제 그쪽 원수가 알게 돼요. 삼체 문명의 짱이 알게 돼. 그래서 이 답장을 왜 했냐고 이제 문초를 당한 거야. 이 답장을 하면은 우리 위치가 노출되지 않냐. 아는 놈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랬대. 너는 왜 지구를 위해서 그랬냐. 삼체 문명을 위해서 좀 그렇게 좀 해보지?
그랬더니 자기는 그 삼체 문명에 염증을 느낀대. 생존만을 위한 문명이고 문화도 없고 팍팍한 이 삼체 세계가 싫대. 완전히 그냥 삼체 예원제야. 삼만용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탈수를 시킨 다음에 소각을 하거든요. 이 삼체 세계는 법도 유죄 무죄밖에 없어. 그리고 유죄면 무조건 사형이야. 원래는 소각을 당해야 되는데 너는 특별히 계속 살아남아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형벌을 내려요. 그래서 2년 전에 이제 삼체 함대가 출항을 했어요. 거리도 알게 됐죠. 예원제가 답장을 보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걸 광속으로 계산해 보니까 4년 거리야, 광속으로. 근데 현재 삼체 문명은 광속의 100분의 1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450년 정도가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이제 삼체 문명이 걱정이 있어. 뭐냐면은 인류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렵 시대에서 농업까지 오는 데는 십수만 년이 걸렸는데 농업에서 산업으로 오는 데는 몇천 년이 걸렸고 산업 시대에서 원자력은 200년밖에 안 걸렸어. 그리고 원자력 시대에서 우주로 가게 된 거는 10 몇 년 걸렸어요. 40 몇 년에 원자폭탄 나오고 69년에 달에 갔잖아. 이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는 450년 동안 인류가 계속 발전한다면 우리가 도착해 있을 때는 우리보다 더 발전에 있어서 빨리는 게 아닌가. 막상 갔는데 그 걱정이 너무 큰 거야. 너무 빠른 거야, 인류의 발전 속도가. 그럼 지구의 과학 발전을 멈춰야겠다. 그래가지고 슈퍼컴퓨터를 양성자 크기로 축소를 해가지고 걔를 먼저 쏘아 보낸 거야. 걔는 광속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도착해가지고 지구의 과학 발전을 방해해. 근데 어떻게 방해하냐? 입자 가속기 실험 결과를 주작을 해. 계속 다르게 나오게. 그래서 과학자들을 멘붕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 과학의 경계 회원들처럼 막 양둥처럼 자살하고, 그 양성자 이름이 지자인데 거꾸로 발음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구의 모든 거를 이제 망가뜨리기 시작해. 카운트다운도 걔가 한 거야. 이 왕мя오 망막에다가 그 쏜 것도 지자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엄청 괴롭히는 거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자를 2개를 보냈어요. 그 삼체 행성에 지자가 2개가 남아있어. 근데 왜 남겼냐면은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대.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이쪽 양자가 바뀌면은 얘랑 쌍이 되는 그 양자도 바뀐대. 그래서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광년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구에 있는 일들을 도청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자를 통해서. 너무 이렇게 맵팩을 킨 거예요. 맵팩을 킨 채로 이제 완전 버그가 계속 나게 하는 거죠, 상대팀이. 테크트리를 못 올리게. 심판의 호 거기서 입수한 정보로 이 지자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격에 휩싸이죠. 이제 장군 창 웨이스가 지금 지자는 이 회의실에도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싸늘해지는 거야. 그러더니 3초 있다가 그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망막에 자막이 뜹니다. 너희는 벌레다. 딱 떴어요. 그러니까 맵팩 쓰지 마셈이라고 치니까 바로 욕 박는 거야. 너희는 벌레다. 이제 회의가 끝나고 그 왕мя오하고 딩이 있잖아요. 양둥의 남자친구 술이 잔뜩 취했어. 패배감에 빠져 있어. 우리는 뭐 벌레니까. 우리는 어차피 멸종할 벌레 아닙니까? 벌레 만세. 막 지자 만세, 멸종 만세 이러면서 약간 완전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 근데 뒤에서 꼬락서니들 하고는 하면서 누가 들어와. 스창 형사가 들어와서 보여줄 게 있으니까 차에 타래. 고속도로를 타고 막 가. 드라이브를 막 가는 거야. 형사님 뭐 어디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일단 따라와 보래. 갔더니 쫙 넓게 펼쳐진 논이야. 근데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막 창궐을 한 거예요. 그 삼국지처럼. 봐라. 인간이 벌레를 박멸한 적이 있냐? 인간은 벌레를 박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겠다. 인류를 벌레로 보는 삼체인들은 벌레가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라고 또 관통해버려. 그러면서 이 소설 1부가 끝납니다. 요게 1부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다 아셨잖아요. 이거를 안 상태에서 그 삼체 예고편을 한번 보시면은 다시 보일 거임. 그 스창 형사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닥터 스트레인지 친구 있잖아요. 웡 아저씨가 스창을 맡은 것 같더라고요. 중드도 그렇고 아마 이것도 여기까지 만들지 않을까? 2부는 스케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2부는 간략하게 그냥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그 심판의 날 호에 있던 그 에번스의 자료를 통해서 삼체인들의 특징을 하나 알게 돼요. 얘네는 계략
거짓과 위장의 개념이 없어.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남을 속인다는 개념이 없어. 인간은 누구를 속이는데 특화돼 있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인간 쪽에 유리한 거죠. 근데 문제는 지자라는 맵팩을 키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과학 발전도 안 되고 무슨 계획을 세워도 다 뽀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지자가 볼 수 없는 곳이 단 한 곳이 있죠. 인간의 마음속은, 머릿속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서 이 삼체인들을 막기 위해서 면벽자 프로젝트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면벽 수련할 때 그 면벽이에요. 면벽.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벽을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있는 수련이잖아요. 그래서 면벽자를 선정을 해. 4명을. 그래서 이 4명의 임무는 인류를 삼체 문명한테서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 예산은 원하는 만큼 줘. 대신에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 4명의 면벽자를 만들어요. 이 사실을 또 삼체가 알게 되고 파벽자를 파견해. 그게 뭐냐면은 이 면벽자들의 계획을 알아내서 그거 하나하나를 분수하는 그 인간들을 또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면벽자와 파벽자의 어떤 싸움이 그려지는데 2부의 재밌는 점은 이 면벽자들의 아이디어가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그냥 아이디어가.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재미의 포인트고 그 후에 벌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게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2부는 뭐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오디오 북도 있더라고. 오디오 북으로 전체를 다 더빙을 했더라고요. 1, 2, 3부를. 다 들으면 한 60시간 되는데 운전하면서 들으면 재밌더라고요. TVN에 중드가 있어. 한 30부작 정도 되는 것 같아. 네이버에 웹툰이 있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넷플릭스가 나와. 아, 배 아파. 잠깐만. 왜 이렇게 잘 된 거야, 이거. 유치신 작가님. 배 아파. 그 배 아니야.